자, 일부에서는 현대의 집값을 결정하는 건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거의 집값을 좌우하는 기준 무엇이었나요? 이제 알려주시죠. 자, 먼저 지역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과 예전 똑같아요. 일단 수도권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어떻게 쓰든지 한양으로 가는 걸 꿈꿨다고 합니다. 네. 역시 수도권일수록 집값이 비쌌네요. 집값이 어땠냐? 일단은 1609년부터 1765년까지 150년 동안 토지를 거래한 그 이력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선 후기 한성부 토지 가옥 매매 문서라는 게 있어요. 오, 이거 재밌다. 재밌죠? 네, 매매 문서. 이 자료에 따르면 효령대군, 그러니까 세종대왕 바로 위에 형이죠.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 180년 동안에 거래된 이력이 남아있어요. 이야. 이야. 1724년에 집값은 동전 약 600냥에 거래가 됐는데 19세기 중반에서는 서서히 상승하더니 집값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동전 28,000냥으로 폭등했다. 감 안 잡히시죠? 자, 여러분 환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게요. 예. 동전 600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약 4천만 원, 동전 28,000냥은 약 18억 7천만 원. 와. 18억! 엄청 폭등한 거죠. 그러면 4천만 원에 사서 만약에 계속 대대로 이어졌다면 그 실익이 역사는 반복되나 봐요. 반복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진짜 이 부동산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과열은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조선시대에도 이 부동산 관련 법이 있었나요? 부동산 투기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투기 관련 법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조선시대 이제 그 한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17세기 그러니까 이제 영정조 때요. 당연히 이제 서울로 사람들이 이제 쭉 모여드니까 집값이 상승했겠죠. 주택 공급 문제가 또 부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가 탈입 행위라는 게 있어요. 여가 탈입? 여가 생활하다가 아니라 여염집을 말하는데 여염집이 뭐냐면 일반 백성집이에요. 일반 가정집이에요. 이거를 가정집. 권력이 있는 권력자들이 그냥 탈취하는 거예요. 야, 보상 내가 10,000원 해줄게. 아이고 10,000원에 이걸 우리 집을 뺏어가다니 이건 양반이에요. 그냥 탈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도둑놈들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예. 앞으로 절대로 일반 백성 집 마음대로 이거를 탈취하지 마라라고 해서 여염집 탈취 금지령까지 내렸고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네. 제가 영조 대왕님께 제가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금지령을 위반을 하죠. 위반하면 왕족과 고급 관료 4대 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배해버렸어요. 예외 없었어요. 엄격한 정책을 펼쳤네요, 정말. 그렇죠. 네네. 만약에 이제 관리가 이 여염법 탈취 금지법을 어겼다. 그럼 기본 2년 벼슬길을 막아버리고 6년 동안 과거 시험 금지예요. 여러분들이 6년 그거 한번 그 리스크 감당하시면서 부동산 네. 거래하실래요? 못하죠. 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 집값 이야기를 진짜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우리는 집의 값어치를 부동산의 가치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파트나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저희가 알게 된다면 그냥 더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보통 그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원가가 있고 거기에 또 이득을 붙여서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산하에 있죠. 여기서 분양 원가를 알기 쉽게 이제 공개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그 택지 조성 원가 10개 항목하고 그리고 도급 공사비 또 지급자재비 또 기타 직접 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건설 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고 분양 수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도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이 아파트 이 부실 건설에 대한 인식도 바꿔주고 또 적정 분양가를 제시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거 꼭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공사 시공비를 공개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적절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실제 건물 값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상세하게 알게 된다면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가 가능할까요? 건축 자재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있으면 그게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자재가 들어간 집을 내가 고르는 거구나.
하고도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안정화를 잡기엔 좀 무리일 것 같고 부실공사나 부실 시공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분양가만큼이나 관심이 뜨거운 게 또 부실 공사잖아요. 자, 현지 씨나 승우 씨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의 부실 시공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부실 신고 방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포상금을 주고 신고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실 시공이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부실 시공 그런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규제 강화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리고 집값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 선조 중에서는 이제 집을 통해 가지고 정말 청렴결백, 선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신 분도 계세요. 그 전북의 남원에 가면 몽심제 고택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가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그 몽심제 고택 같은 경우는 당시 전라도의 그 유생들의 사랑방이었어요. 와가지고 시도 뭐 서로 나누고 시배틀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요요정이라는 정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네. 하인들을 위한 휴식처였어요. 하인들을 위한. 정자라고 하면 당연히 시 한번 읊어보십시오, 형님. 맞아요. 하늘천 따지 이런 양반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 요요정 같은 경우에는 하인들도 일하다가 좀 편히 쉬어라라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참 선비 정신으로 만든 그런 정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깨어 있으셨다, 그렇죠, 앞서가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종대왕 때도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정승은 정말 그 여러 왕을 모신 청렴결백한 관리였는데 세종대왕이 이제 그 황희정승 집에 도착해서 아주 놀랬답니다. 정승을 했으면은 집도 의리의리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사는 곳이 이제 비가 새는 초가에 멍석을 깔고 살고 있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네. 또 이 밥상에도 이 보리밥하고 또 된장, 이 고추장만 있었답니다. 근데 황희정승은 관직을 떠나서도 정말 검소하고 고든 삶을 살았는데 관리는 오직 녹봉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실천해서 존경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존경스럽네요, 정말.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떤 집에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20대가 저축을 해서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이 약 86.4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주거 공간을 찾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젊은 세대의 주거 공간 스타일이 달라진 건 아마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최근 그 집에 대한 인식도 이제 그 재산 증식, 투자처라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뭐 안식처, 뭐 힐링의 공간으로 맞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아파트 문화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약간 염증을 느꼈나 봐요. 자기만의 개성이 반영된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요즘 단독주택에 관련된 그런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젊은 세대와 주택, 저는 이렇게 바로 매칭이 되지는 않는데 왜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이게 약간 그 아파트와 주택을 약간 절충한 그런 그 개념인 것 같아요. 한 지붕 두 가족을 실현하는 듀플렉스 하우스가 그 해답이라고 하는데 듀플렉스 하우스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 이게 필지에 이제 두 가구를 나란히 지어가지고 이제 그 사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단독 주택의 장점도 살리고 또 공동 주택. 서로 모여 사는 즐거움도 더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주택 형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땅콩 주택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땅콩 주택. 네, 그 한 곳의 단독 주택 필지에 두 채 이상의 집을 지어놓은
그 모양이 이제 마치 이제 땅콩 껍데기 안에 땅콩이 들어있는 모습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교수님 그 땅콩 주택이라고 하니까 알 것 같거든요. 그 땅콩 주택처럼 활용도가 높은 주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 좁은 땅을 활용하는 도심 속 틈새 주택도 많은데 건물을 여기 어떻게 세우지? 할 정도로 정말 비좁은 그 땅에 작은 공간을 쓰는 건데 10평대의 주택을 4층 이상으로 쌓아 올려서 1인용 빌라를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집을 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건축가들도 남의 집은 설계를 해주지만 자기 집은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보통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옛말이 됐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작품을 설계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젊은 건축가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제 주택 설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단순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 전반에 그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것만 찾지 않고 제값을 주고 이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이런 집을 짓기를 이제 원하고 있죠. 자, 오늘은 집값을 올리는 진정한 집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어떻게 집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집값 이야기부터 주거 스타일 변화까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더욱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와 다양한 주제로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함께해 주신 우리 현지 씨, 승호 씨 또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여기 오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의 갈 집은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고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좀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괜찮은 그런 인프라에 있는 곳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계속 저희 건설 다방과 함께 해주시면서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자, 우리 교수님과 또 부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직접 방청객들을 모시고 우리 건설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역시 상당히 아주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계층에 맞게 집을 설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런 건설을 좀 해놔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어로 집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거든요. 하우스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 그 자체가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집값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집값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약간 여유를 가지시면서 여러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서 더 이상 하우스가 아니라 따뜻한 홈 스위트 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내가 얘기했어 이거. 스윗 네, 스윗한 마무리까지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건설다방의 문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꼭 다시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